도서관 이용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도서관 열람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준영 사서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뵈서 도서관에 대해 알려드릴 기회가 생겨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그래서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잠깐 살펴보고 제가 준비한 PPT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모두 교육 신청하시거나 이제 개강하면서 한 번쯤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9월 이용교육 한눈에 보기 또 보이시죠? 배너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2024년 9월에 도서관 이용 교육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 외부 업체에서도 어떤 교육을 하는지 참여하면은 경품으로 에어팟을 주거나 치킨도 주고 스타벅스 쿠폰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에 보시면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 이렇게 관련된 자료를 누가 보면 더 좋을지 추천하는 대상도 적혀 있어서 참고하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매우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9월 정기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표절 예방 솔루션이나 전자책 이용 방법 등 다양하게 또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교육 자료 보시고 싶으시면은 하단에 공지사항 보시면 학술공지 있습니다. 학술공지에서 24년 9월 교육 한눈에 보기 눌러주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리가 되어 있어요. 또 오늘은 9월 5일 도서관 이용 가이드에 대한 내용이고요. 교육 자료는 어제와 동일합니다. 다만 약간의 퀴즈가 달라질 텐데요. 그것도 이따가 제가 진행하면서 안내 드릴게요. 그래서 교육 자료는 여기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 9월에 어떤 교육이 있는지 DBPA나 키스에선 어떤 교육이 있는지 쭉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PPT 화면 보이실 거예요. 오늘은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소개를 해드리자면 도서관은 사실 책들이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많이 인식을 해주실 텐데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은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서평 쓰기 대회를 열어서 장학금을 이렇게 드리고 또 홍익대 구성원들의 서평을 보고 교수님들이 이렇게 대상 최우수상을 선발을 해주시는데요. 정해진 책들을 읽고 다른 분들의 이렇게 수상작에 대한 서평도 읽을 수 있어서 요것도 눈여겨보시면 많이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자 초청 강연이라고 해서 저번 학기에는 조원재 작가님이 오셨었습니다. 방구석 미술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책을 쓰셨던 조원재 작가님이 삶은 예술로 빛난다라는 책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우수 이용자 또 학기별로 진행하고 있어서 교육을 많이 참여해 주셨거나 도서관 이용을 정말 성실히 열심히 애정을 갖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 세금을 떼고 상금과 함께 도서관장 명의의 상장도 지급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도서관에서는 정기교육을 통해서 연구학습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신청해 주셨던 도서관 이용 가이드 왼쪽 포스터에 나와 있죠. 9월 정기교육 포스터고요. 또 수업 지원 도서관 교육을 진행하기도 해서 교수님들께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강의실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DBPR을 비롯해서 다양한 업체에서 온라인 교육도 진행하고 있어서요. 필요하신 자원 이용법 같은 것을 많이 교육받고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서관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요? 먼저 위치부터 아는 것부터 시작이겠죠. 중앙도서관은 본관 H동, 그리고 정보통신센터 Q동, 이렇게 두 동이 있고요. 또 법학도서관은 따로 홍문관 R동 8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상학사공학관 T동에서는 일반 열람실이 위치해 있고요. 자료를 찾으신다면 H동과 Q동을 자주 들르실 것 같네요. 운영 시간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학기 중에는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로 점심시간 없이 도서 대출 모두 가능하고요. 토요일은 9시부터 3시까지
운영하고 방학 중에는 조금 시간이 달라지는데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 저희 방학 중 단축 운영 기간이라고 해서 기간이 또 정해지면 10시에서 4시로 단축 운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변동 없이 9시부터 3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이용해 주실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23시까지 운영되는데 제 상업공학관 T동의 4층 열람실은 24시간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주시기 전에 운영 시간을 한번 보고 오실 텐데요. 그때 이런 단축 또는 교육 환경 개선 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어서 이런 운영 시간이 변동될 수 있는 거를 공지사항을 한번 확인하고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동과 Q동 요 두 동으로 도서관을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출입을 해주시려면은 여기 H동 1층 출입 게이트를 통해 방문을 해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출입 게이트를 통과할 때 H형 캠퍼스 모두 쓰시는 모바일 학생증을 통해서 스캔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실물 카드를 들고 찍어주시면은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고요. 통과하시게 되면 안쪽으로 계단을 통해서 3층까지 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3층 대출 자료실 출입구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도서관으로 들어오시게 되세요. 그래서 1층 출입 게이트로 가시는 길은 와우관과 학생회관 사이에 긴 계단 아실 텐데요. 그 계단으로 올라와 주시거나 아니면은 와우관 4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셔서 카페를 슈퍼 편의점을 지나서 쭉 오시면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통로로 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출입 게이트가 있어서 오른쪽에 H형 캠퍼스나 실물 학생증 카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바로 오른쪽으로 꺾으시면 계단이 나오는데요. 그 계단을 타고 3층으로 올라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출입구로 7층 Q동 7층 정기관행물실을 통해서도 도서관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출입 게이트가 있어서 신분증을 인식해야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7층은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편에 카드를 인식해서 정기관행물실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출입구가 있는데 Q동 7층 정기관행물실 출입구는 H동 5층하고 내부의 연결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층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H동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저희 홍익대학교의 특징이죠. 비를 맞지 않고도 여러 건물을 오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중앙도서관은 H동 5층하고 Q동 7층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꼭 기억해 주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료 대출입니다. 각 자료실에서 책을 들고 대출하시려면은 여기 3층, H동 3층 대출 자료실에 대출 데스크로 와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도서는 학부생은 10권에 21일, 3주죠. 그리고 대학원생은 30권에 28일, 4주입니다. 10권에 3주, 30책에 4주 이용 가능하신 거고요. 학부생, 대학원생에 따라서요. 그리고 연장도 물론 가능하신데 연장 횟수를 최대 3회까지로 보고 본인의 대출 기간, 학부생이면 21일이겠죠? 21일 곱하기 3회까지 최장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기간 안에는 몇 번이고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시점부터 대출 기간만큼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장 연장 기간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빌리셨던 책에 대해서 연장을 하고 싶은데 뒤에 예약자가 기다리고 있을 때는 연장이 안 되시겠죠. 그래서 해당 도서에 예약자가 없을 때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는 연체 도서가 있어도 연장이 불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예약 관련입니다. 예약은 대출 중인 도서에 대해서 홈페이지 통해 예약이 가능하고요. 이번에 이따가 마지막에 홈페이지 또 같이 한번 자료를 검색해서 둘러볼 텐데요. 그때 예약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예약 도서가 도착을 하면 이메일을 받으실 거예요. 거기서 언제까지 대출 가능하다, 뭐 만기일을 알려드릴 거라 그때까지 3층 대출 데스크로 방문을 해주시면 예약하신 책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예약하시고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예약을 걸고 그 책이 도착했다는 통보를 받으시면 도서관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반납 데스크입니다. 위치는 아까 대출 데스크와 똑같이 3층 대출 자료실이고요. 여기서 책을 반납해 주시고 연체료 납부 또한 가능합니다. 저희 홍대 캠퍼스에 무인 반납기도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C동, R동, T동 이렇게 인문사회관, 홍문관, 제상업공학관에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동 반납기가 있어서요. 책을 한 권씩 바코드가 위로 가게 넣어주시면은 한 권씩 반납 처리가 됩니다. 네, 이 세 군데에 무인 반납기가 있고 주의하실 점은 딸림 자료가 있거나 CD나 뭐 책자 자료를 따로 받으셨다면 무인 반납기로는 반납이 잘 안 되시고요. 그리고 중앙도서관 외에 다른 도서는 반납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연체료도 부과가 될 수 있는데요. 하루 연체하시면 한 책당 100원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2권을 3일 연체했다면 2 곱하기 3 곱하기 100원, 그래서 600원이겠죠. 그리고 너무 장기 연체자이신 경우는 증명서 발급 중지를 통해서 저희가 도서 반납을 요청드리고 있고요. 증명서 발급 중지란 졸업 증명서나 학교에서 발급하시는 증명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도서를 잘 보셨다면 반납도 꼭 잊지 말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실 이용입니다. 아까 1층 게이트를 통해서 3층으로 오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층에는 총육, 예술 동양서, 그리고 역사, 그리고 큐레이션 서가, 그룹 스터디룸, 책 소독기 이렇게 있습니다. 예술, 이제 도서관에는 국내서도 있고 국외서도 있을 텐데요. 예술 쪽으로 700번대, 700번대를 아마 많이 보실 텐데 예술에 있어서는 동서, 양서 모두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3층에 자료실에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예술 쪽, 내가 미술 전공한다, 디자인 쪽이시라면 3층을 자주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 안에서 계단을 통해서 2층, 3층, 4층을 오고 갈 수 있으신데요. 이 2, 3, 4층이 도서 대출이 가능한 자료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층에는 예술 700 제외한 양서, 국외서가 전 분야 있고요. 3층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00번대 총류 예술 역사 요렇게 있고 4층에는 그 나머지 주제 분야의 자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보시는 문학 같은 경우에 이제 800번대 4층 자료실에 있고요. 내가 건축 쪽이나 기술 쪽이라면 응용과학 600번대 많이 보시겠죠. 4층 자료실. 내가 과제를 하거나 뭐 공부를 할 때 많이 참고하는 도서가 어느 층에 있는지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쉬는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층 더 올라와서 아까 2, 3, 4층이 대출 가능한 자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5층, 6층은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가 모여 있습니다. 5층은 참고 자료실이어서 도록이나 사전 또는 수업 지정 도서를 열람하실 수 있고요. 지정 도서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수업에 진행하는 주 교재, 부교재를 지정 도서로 해주시면 저희가 강의 자료로 보고 5층에서 열람만 가능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 또한 가능하시고요. 대신 유료입니다. 그리고 6층 논문실, 멀티실, 논문 참고 자료실하고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시면 6층에 학위 논문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홍익대학교 석사, 박사 학위 논문, 타대학 논문 포함해서 열람 가능합니다. 그 예전에 마진주 교수님께서 도서관에서 강의를 진행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직접 6층 학위 논문실로 오셔서 서가에 꽂혀 있는 논문들의 제목을 쭉 훑어보면서 키워드를 많이 얻어가신다고 하셨었어요. 어떤 주제로 논문을 작성했고 그런 게 아이디어가 생각이 잘 안 날 때면 도서관 6층에 방문해 주셔서 한번 서가를 둘러보는 것도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큐동으로 넘어가서요. 큐동 7층 전기간행물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내외 학술 잡지, 신문, 학회지 열람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제별로 모여져 있는 잡지를 보실 수도 있고 전기간행물실 큐레이션도 여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어떤 잡지들이 볼만한지 소개를 하고 있어서 내가 공강 시간 좀 붕 뜬다 싶으시면은 여기 7층 전기 간행물실로 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곳에 구석진 곳에 빈백이 하나 놓여 있는데요. 되게 선점만 잘하시면은 나만의 공간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곳에서 좀 낮잠도 자고 휴식을 취하다가 잡지도 좀 둘러보면서 학교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지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흥미를 갖는 건 뭔지 찾기 되게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7층 전기가능무실에 한번 둘러보셔서 내 관심사는 무엇인지 탐구해 보시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열람실 이용에 대해서도 안내 말씀드릴게요. 이곳 중앙도서관 2층, 3층, 학생회관 5, 6층 동일합니다. 홍문관 8층, 제상업권 T동 3, 4층 이 세 군데 일반 열람실이 있습니다. 운영 시간도 중요하시죠. 본관 3층, 그러니까 H동 3층하고 학생회관 5층에 학생회관 5층으로 가시면 6시에서 23시까지 이용 가능한 열람실이 있고요. 제상업광학관 T동에는 6시에서 23시까지 24시간 개방하는 열람실이 있습니다. 홍문관 8층에도 열람실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학습실입니다. 열람실과 다르게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전자칠판을 사용해서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소인 공동학습실이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룹 스터디룸, 프레젠테이션룸, 복도서관, 공동학습실이 있는데요. 이제 각 실마다 몇 인용인지 스터디룸 개수는 몇 개인지 차이가 있어서 방문하시는 인원에 맞게 예약을 하고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학습실 예약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용 안내 글 잘 보시고 유의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을 날짜를 클릭하셔서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시고 참가 학생 정보를 전부 적어주시면 되세요. 학번 및 성명 모두 적어주신 다음에 확인을 받으면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자칠판도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홈페이지. 도서 홈페이지를 매일매일 들어가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조회수의 문제가 아니라 도서관 학교에 다니시면서 등록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중에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도서관은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잘 이용해 주시려면 먼저 클래스넷 아이디 패스워드로 오른쪽에서 사람 아이콘 클릭하셔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고요. 포털 사이트에 홍익대학교 도서관만 검색하셔도 도서관 홈페이지로 이동 가능합니다. 통합 검색을 통해서 키워드를 검색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결과창이 뜰 텐데요. 총 6가지로 나뉘어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장 자료로 도서관에서 서가에 꽂혀 있는 책들, 대출 가능한 책들, 그런 자료들을 보실 수 있고요. 대출 가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소장 층수에 따라서 대출 불가능한 자료도 있으니까 자세히 살펴보셔야겠죠. 도서관에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학술 논문은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 부독하는 전자자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학술 논문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책 오디오북도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전자저널도 볼 수 있고, 공개 강의도 나와 있습니다. 리스 학위 논문 또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이 대학원생이다 하시는 분들은 요 노란색 체크하신 부분을 눈여겨보시면은 아마 연구나 개별 연구 과제 이렇게 하실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 시간에 도서관 근로장학생 분들도 들어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서관 홈페이지 자주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일하는 곳은 일하면서 또 얻어갈 거는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면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자료 검색. 아까 1번에 나왔던 소장자료 검색에서요. 예시로 제가 한국이 싫어서를 검색해 봤습니다. 한국이 싫어서가 이번에 영화로 또 나오죠. 보아성이 주연인. 그래서 장강명의 한국이 싫어서를 제가 최근에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도서관에 이 책이 영화로 나온대 또는 드라마로 나왔는데 원작 소설이 있네. 그런 책도 검색해 보시면 대다수 도서관에 소장 자료로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다른 분들이 대출하시기 전에 찾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검색 결과에서 이렇게 소장제로 두 건 나왔는데 소장 정보를 클릭해 주시면 중앙도서관에 있는지 아니면은 세종 캠퍼스에 있는 문정도서관에 있는지 이걸로 구분도 가능하시고요. 이용 가능인지 보시고 자세히 보기 눌러서 도서 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출 중인지 아니면 열람 가능인지 상태값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대출 중인 거는 다른 사람이 대출하셔서 가져간 상태. 열람 가능인 건 도서관에 소장 중이어서 볼 수 있는 상태. 예약서가 비치는 예약자를 기다리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대출 불가는 대출할 수 없는 뭐 학위 논문실이나 참고 자료실에 있는 지정도서 그런 게 대출 불가로 뜨겠죠. 만약에 대출 가능, 열람 가능이라고 떠서 서가에서 책을 찾아봤는데 근로장학생의 도움을 받아도 책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신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면 서가부재도서 신고 있습니다. 이걸로 내가 이 책을 보고 싶었는데 서가에 없었다. 그 신고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책을 찾았을 때 제출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책을 찾았는데 없다 하면은 이 서가부재도서 신고 기능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예약 또는 대출 신청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으로 대출 중인 도서를 예약하거나 문정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려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이용 방법은 보존서고 도서도 있고 캠퍼스 간 자료 대출도 있고 서가에 없는 도서 이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소장처가 보존서고라고 나와 있다면 이렇게 저희가 책을 보존서고에서 찾아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3층 대출자료실을 오시면은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세종 캠퍼스에 있는 문정도서관의 책도 이렇게 자료대출, 상호대출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서가에 없는 도서 또 신청하시면 책을 찾아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학술 논문 검색에서 보시면 저희가 학술 논문 제목을 입력하셔도 바로 나옵니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 클릭하시면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온라인 원문 제공 서비스 링크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들어가시면 원문 저장이나 다운로드 하시거나 원문 보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원을 통해서 이 논문을 제공하고 있는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학술지도 또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학술지 명을 입력해 주시면 전자저널 탭에서 한국 색채학회 논문집이라고 예시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것을 어느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지 이용 가능이라고 나와 있는 걸 클릭해 주시면 그 해당 학술 DB로 넘어가서 최신 논문이나 언어 차별로 과거 호도 볼 수 있습니다. 논문을 이렇게 브라우징 할 수 있고요. 이런 학술 데이터베이스 모아보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도서 홈페이지에서 자료 이용 클릭해 주시고 학술 DB 여기로 클릭해 주시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도 보실 수 있고 또 주제별로도 보실 수 있으세요. 주제별이면 경영이나 인문사회나 건축이나 미술 이런 쪽으로 전공에 맞게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 맞게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보실 수 있겠죠? 자료 조사하실 때 이 주제별로 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학위 논문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 이용 클릭하시고 학위 논문으로 가시면 D컬렉션이나 개별 연구 과제 보실 수 있는 안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학위 논문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책, 이러닝 전자잡지 있는데요. 요거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자책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내 핸드폰으로 이북 리더기로 전자책 볼 수 있고 또 해커스나 방문각에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나 아니면 영어 자격증 관련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잡지 또한 전자책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국내 전자책으로는 교보문고 전자책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교보문고 일반책, 교보문고 구독책. 일반은 모두 많이 이용해 보셨다면 아실 수도 있는데요. 1인 15권 대출 가능한데 책마다 이용하실 수 있는 인원수의 제한이 있는 전자책이에요. 그래서 전자책이더라도 이미 이용 인원이 다 찼다면 예약을 걸고 기다려야 되는 게 일반 교보문고 전자책. 그냥 교보문고 전자책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괄호하고 구독형이 있습니다.
교보문고 전자책 구독형은 이런 예약 대기가 없이 어떤 책이든 이용 인원의 한 책에 대한 이용 인원 제한이 없어서 누구든 언제든 접근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다시피 예약 대기 없이 어떤 책이든 이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교보문고 전자책 구독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밀리의 서재 같은 거죠. 그리고 오디오북, 오디언 도서관을 통해서 오디오북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러닝으로 해커스 인간, 방문각, 러닝 365 학습관에서 어학이나 취업 관련된 자격증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전자잡지는 모아진도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국내 전자잡지를 온라인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레스리더나 뉴욕타임즈 등 해외 잡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가 없다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료 구입 신청과 상호 대차나 원문 복사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료 구입 신청은 1개월에 5건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저희가 구입이 가능한 자료인지 적합한 도서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국내에서는 2주 정도 걸리고 국외에서는 1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자료 구입 신청을 통해서 책을 구입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료 구입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실 때 이렇게 도서 정보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온라인 자료 전자책을 구입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상호대차 원문 복사는 신촌 사계대학 상호대차는 사실 학부생 분들은 해당이 없으신데 대학원생이나 교직원 계신다면 이거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퀵 서비스로 필요하신 자료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캐리스 상호대차, 캐리스 원문 복사, 래피드 ILL은 학부생분들도 모두 포함되는 상호대차 원문 복사 서비스입니다.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다 하시면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주셔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서관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학습 지원 관련돼서 이용교육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 진행되는 도서관 이용 가이드를 비롯해서 참고문헌 관리도구 안내법이나 논문 작성 도구, 그리고 학술 데이터베이스 이용법 등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교육 매월 홈페이지 통해서 공지되고 진행하고 있고요. 개별 교육도 필요하시다면 이쪽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수업 지원 교육이나 개별 교육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 정기교육과 저번 여름방학이었죠. 연구력 강화 특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시면은 쉽게 쓰는 논문 대학원생 내공정수 특강으로 이제 공학 계열과 인문예술 계열의 홍대 석사, 박사 선생님들 모시기도 하고요. 다른 대학 교수님들 초빙해서 어떻게 논문을 써야 되는지 그런 전략을 교육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올해 또 진행 예정이라 도서관 홈페이지 자주 들여다 보시고 이 교육 참여하면 좋겠다 싶은 거 놓치지 말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이따가 PPT가 다 완료되면은 홈페이지 통해서 실습하면서 주제별 가이드가 어디에 있는지도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논문 작성에 맞게 최신 트렌드는 어떤 게 있는지, 내가 참고할 만한 잡지나 신문, 아니면은 내 주제별, 공학이나 미술이나 건축, 이 주제별로는 어떤 걸 참고하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논문 작성을 해주실 때 참고문헌 관리도 무척 중요하죠. 우리 홍익대학교에서는 레프웍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프웍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 매뉴얼도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도 예정되어 있으니 필요하시면 신청해 주시고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윤리 많이 중요하죠. 그런 표절 예방 솔루션도 같이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 질의응답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이 주제에 대해 연구를 하고 싶은데 참고할 만한 자원이 뭐가 있을까요? 또는 SCI급 등재 전화를 알려주세요 등 이 학술 질의응답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 도서관에서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비밀글로 다 설정이 가능하니까요. 혹시 공부하시다가 또 연구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도서관의 이 질문 코너 이용해 주셔도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연구 성과 분석입니다.
저희 홍익대학교 교수님들의 연구 업적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도서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컬러웍스 들어가셔서 교수님 성함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키워드를 검색하셔서 아, 이 교수님은 지금 이러한 주제 분야로 연구를 진행 중이시구나. 그런 논문과 학회 발표 논문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밑에 경로를 제가 써드리긴 했는데요.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연구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공부에 지치셨다면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도서관 우수이용자 또 앞서서 언급 한번 드렸는데 이 화면은 지금 캡처하셔서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또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학기와 2학기 두 학기에 나눠서 우수이용자를 선발하고 매 학기 8명씩 선발해서 시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도서 대출은 물론이고 다양한 교육 이벤트 참여나 저자 초청 특강 참여 등 도서관 행사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을 우수 이용자로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우수 이용자분들께서 대학원생도 많이 계셨고요. 또 졸업도 잘 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도서관 자주 이용해 주시는 거 이런 것도 눈여겨보시면은 더 얻어가시는 게 많으실 것 같고요. 도서관 SNS도 소개해드리자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지금 제가 캡처해놓은 화면이 팔로워가 400명 정도 되는데 얼마 전에 1학기 때 팔로워 1000명 이벤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달성했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도서관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유튜브에서는 저희 도서관 정기교육 또는 선행연구 자료 검색법, 레프웍스 이용법 등 다양한 이용 교육을 녹화본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날 궁금하신 점이 있어서 동영상 강의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홍익대학교 유튜브로 들어가셔도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구독자가 한 3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좀 늘어갈 것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클래스 있습니다. 이클래스를 통해서 연구력 강화 특강 많이 녹화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뿐만 아니라 작년 것도 삭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클래스를 통해서 연구력 강화 특강, 도서관 교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클래스넷에서 캡처한 건데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지난 여름방학에 했던 연구력 강화 특강 녹화본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 가능하시니 많이 수강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홈페이지 한번 같이 둘러보고 마지막에 설문조사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네,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화면 보이실 거예요. 상단에 배너 클릭해 보시면은 다양하게 또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자료 이용해서 저희 가장 처음에 도서 검색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국이 싫어서 했었죠. 검색을 하면 이렇게 6가지 형태로 나오고요. 왼쪽 보시면 소장 자료 있습니다. 소장 정보 보시면은 이 꼭 소장 정보 눌러주셔야 되세요. 중앙도서관 지금 다 대출 중이셔서 이용 불가로 뜨고 문정도서관은 대출 가능해서 가능으로 뜨네요. 오른편에 보시면은 이 한국이 싫어서를 주제로 어떤 학술 논문이 있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학술 논문도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겠죠. 저는 일단 소장 자료부터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로딩 화면을 지나면 도서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네, 지금 한국이 싫어서 중앙도서관도 있고 문정도서관도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둘 다 대출 중이네요. 아무래도 영화가 개봉해서 그런가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약 대출 신청해 주시면은 예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천국이호가 안 보이네 당황하지 마시고 밑에 클릭해 주시면은 천국이호도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열람 가능이라고 뜨는 자료가 있다면 이 청구 기호를 보시고 서가에 가서 책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3층 대출 자료실이요. 이렇게 자료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술 논문 한번 볼까요? 학술 논문을 클릭을 했을 때 네, 이렇게 교보에서 콘텐츠 액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로 나오죠. 온라인 정보 원문 제공 서비스.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학술 논문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네, 여기서 제공을 하고 아까 보셨다시피 원문 저장이나 원문 보기 둘 다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원문 보기를 통해 어떤 학술 논문인지 초록부터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 또 내가 더 자세하게 검색을 하고 싶다 하면 여기 고급 검색 눌러주시면 이쪽으로 이동이 돼서 서명이나 저자 이런 식으로 검색도 가능하니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쪽에서 도서나 학술 논문, 저널 이렇게 대분류를 미리 설정해서 검색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도서 홈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자료 이용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료 이용해 보시면 아까 학술 데이터베이스 잠깐 소개해 드렸죠. 학술 데이터베이스 보시면은 가나다 순으로 쭉 나와 있지만 여기 유형, 주제별 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 경영, 경제학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주제 분야별로 쭉 어떤 내용의 자료를 볼 수 있는지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클릭하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제가 또 관련 전공자는 아니지만 재밌게 보는 게 여기 스페이스 잡지예요.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도 여기 스페이스의 건물 뭐 상을 수상해서 실렸더라고요.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고 유현준 교수님도 이게 게재하신 것도 온라인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호로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이메거진 보기 눌렀을 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따로 뭐 프로그램 설치한 것도 없는데 전자 이북을 볼 수 있죠.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잡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전자저널의 주제별로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또 교회 접속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지만 로그인이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우리 홍익대 구성원이구나를 파악을 하고 저희가 전자정보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술 데이터베이스였고요. 그리고 전자저널 보시면 전자저널명으로도 이렇게 바로 검색 가능하게 창이 이동해서 카테고리별로도 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주제 연구 분야에 맞게 전공별로 맞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위 논문 디콜레이션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개별 연구 과제도 이제 클릭하시면은 2013에서 2023년 리스트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요. 2024년 이후는 도서관 내 PC를 이용해 주셔야 되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디콜렉션 들어가셔서 검색하실 수 있고 또 대학의 국내 대학의 연구 동향도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책 일원인 전자잡지 아까 설명 드렸었는데요. 전자책 보시면 이렇게 교보문고 전자책이 있습니다. 구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은 제가 아까 살짝 밀리의 서재 느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많이 유명하죠. 근데 지금 이 책이 우리 도서관 베스트이기도 하고 다른 전자책이었으면은 예약을 걸거나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대출 버튼이 바로 보입니다. 대출하시겠습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바로 보기 클릭하면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소설을 볼 수가 있고요. 소설은 아니죠. 도서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구독형이었다면 일반형은 여기 나와 있듯이 1인 15권 10일 대출 가능한데요.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최은영의 소설도 지금 10명 대출 가능한데 모두 대출된 상태예요. 이런 책은 예약을 하고 기다려야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약되었습니다. 예약된 책들은 내서재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게 내서재 들어가셔서 예약 중인 콘텐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출이 되면 대출 중인 콘텐츠에 뜨겠죠. 그리고 희망도서 신청이 전자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보문고로 들어와서 희망도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 제가 이 책도 보고 싶은데 벌써 나왔네요. 전자책이. 이 중 하나는 거짓말. 또 김혜란 작가의 신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신청해 보겠습니다. 희망도서를 신청합니다. 여기서 사유를 길게 적어주시면 더 눈여겨보시겠죠? 이 책 정말 필요하구나. 네, 신청하기 누르면 신청 성공. 신청 현황 보기에서 과거에 신청했던 내역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접수 중인 상태네요. 여기서 뭐 검색 키워드를 입력할 수도 있을 텐데 이 학기를 시작해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스트레스 검색하셨을 때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고 보셨을 때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책 희망도서 신청은 여기 희망도서 신청 아이콘을 클릭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추천 자료도 있고 베스트 자료도 있어서 어떤 책을 볼까 고민이 되신다면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전자책, 오디언, 오디오북 많이 보실 텐데 저는 아니 많이 보시진 않겠죠. 들으실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한 사람 한번 읽고 싶었는데 한번 출퇴근할 때 뭐 학교 등교하고 학교할 때 지하철에서 귀로 들어볼까 하신다면 이렇게 작품 듣기 또 가능하고 밤에 잠이 안 올 때 또 마찬가지로 들으실 수 있겠고 내가 좋아하는 성우가 있다 하면 그 성우를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오디오북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닝도 갈까요? 이러닝에서는 해커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토익, 토플 다양하게 강의를 신청하고 들으실 수 있고요. 또 러닝 365에서도 제가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다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부지런하시니까 다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부터 정보 처리 기사, IT나 어학 관련돼서 강좌들을 모두 수강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학원비 낼 필요 없이 이렇게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자잡지에서도 모아진을 한번 들어가면요. 국내 잡지를 예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잡지들 무료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끝나고 월간 배드민턴 또 9월호가 새로 나왔네요. 이렇게 뭐 스포츠면 스포츠, 경제면 경제 관련된 자료, 잡지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셨다가 인사이트를 얻거나 참고 자료로 많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학습, 자료 이용해서 아까 상호대차나 원문 복사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클릭하셔서 안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학습 지원으로 넘어가서 저희 연구성과 분석 요거를 꼭 짚고 넘어가 드리고 싶어요. 연구성과에서 가운데 보시면 이제 스콜러웍스 교내 연구성과로 들어가시거나 밑에 스콜러웍스 바로가기 클릭해 주시면 우리 대학 교수님들 어떤 주제로 연구하고 계신지를 검색하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건축이라고 치면은 건축 관련된 건축 조형에 미치는 영향력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죠. 또는 다른 키워드를 입력했고요. 마케팅 주제로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신지, 어떤 아티클에 그 논문을 실으셨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를 클릭해 주시면은 교수님들 다 보실 수 있고요. 우리 안병학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연구를 하셨구나. 이 주제 분야에 더 관심 있게 보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고, 또 커뮤니티 컬렉션에 들어가시면은 각 대학별로 우리 교수님들 어떻게 지금 연구 활동하고 계시는지, 연구 성과는 어떤 것인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도교수 참고하시거나 할 때 스콜러웍스 이용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학부생 분들도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강좌의 교수님이 이런 거를 쓰셨네. 이거를 내 참고 문헌에 넣어서 레포트를 써보는 것도 교수님께 큰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콜러웍스 연구 성과 분석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개요랑 관련된 학술지 등재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별 가이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신 공통 주제 가이드 큰 틀에서 최신 트렌드 리포트나 양적 연구 데이터베이스 클릭해 주시면은 네, 주제별 가이드로 다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WGSN이나 등등. 그래서 과제를 하시거나 개별 연구 과제 하실 때 자주 들어와 보셔서 보시면 눈여겨보셨다가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제별 가이드에 공학 한번 눌러보면은 또 공학 주제는 어떤 자원을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지, 참고 정보는 뭐가 있을지, 취업 콘텐츠는 이런 게 있다.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지 않으셔도 도서관에서 충분해야죠. 연구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질의응답도 여기 게시판이 있어서 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연구 단계별 가이드라고 해서 저희 선행연구 지원부터 논문 투고, 연구 확산까지 이 단계별 상자를 클릭해 주시면은 각 안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셨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 클래스 말씀드렸는데 여기 녹화본 클릭해 주시면은 이 클래스 갈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디로 들어갔냐면요. 연구 학습 지원, 연구 단계별 가이드. 그래서 이 단계를 클릭했고요. 이런 식으로 1대 연구 상담 등 해당 가이드를 잘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내가 이 클래스 뭐 보려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못 찾겠어 하신다면 도서관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돋보기 있습니다. 이 돋보기는 자료 검색 돋보기랑 좀 달라요. 사이트 내 검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클래스 클릭해 주시면, 검색해 주시면 이 클래스가 들어간 우리 도서관 게시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논문 작성 관련 온라인 강의. 여기 이 클래스가 있어서 검색 결과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사이트 내 검색도 가능하니까 이쪽 창에서 못 찾겠다 싶은 것들 검색해서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서지관리 도구 레포웍스 9월에도 교육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또 나와 있고, 컬렉션을 통해서도 우리 신착 자료나 도서관의 큐레이션, 미술, 건축, 예술 이렇게 큐레이션 어떤 게 있는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기기 이용해서도 우리 도서관 공동학습실 예약을 안내해 드렸었는데 이쪽에서 이제 몇 명이 필요하고 이용 시간은 언제고 그리고 노트북 대여는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기기들 이용하는 방법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은 도서관을 정말 알차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커뮤니티에 보시면 도서관 이용자별 안내와 Q&A, FAQ도 있어요. 내 신분에,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생인데 몇 권을 빌릴 수 있더라? 헷갈리신다면 여기 이용자별 안내 들어가셔서 학부생은 지금 10책에 3주 빌릴 수 있구나. 대학원생이면은 30책에 4주 빌릴 수 있구나. 이렇게 이용자별로 어떤 거를 또 이용할 수 있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한 번쯤은 다 학교 다니는 동안에 이용하셔서 도서관을 알차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우리 도서관에 들어가는 돈이 연간 30억 이상이다라는 말을 자주 드리는데요.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지금이 가장 되돌릴 수 없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소중하게 여겨서 도서관에서도 정말 많은 거를 제공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이번 교육에 들어와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근로장학생분들, 학부생 여러분 모두 도서관을 더 알차게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전부 다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모자르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면 도서관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QR코드와 링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채팅방으로 링크 보내드렸고요. 요거 이제 참여해 주셔야 저희 아까 우수이용자 말씀드렸죠.
거기 점수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으니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핸드폰을 갖고 계시다면 이 QR코드를 찍으셔서 설문조사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가이드 교육은 이걸로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채팅으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아래쪽에 제 연락처로 문의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